자, 오늘은 천일문 기본 비인칭 주어부터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인칭 주어 이에 대해서 알아놔야 될 중요한 점은 이시라는 게 이제 기존에 알다시피 뜻이 원래 알고 있던 것처럼 한다면 대명사로 쓰일 때는 그것이라고 해서 사물을 대신받는 명사로 쓰인다는 거 알고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서는 비인칭 주어의 it은 뜻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쵸. 뜻이 없습니다. 해석되지 않는다는 거.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은 비인칭 주어 it은 절대로 그것이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명사를 대신하는 걸로 쓰이지 않는다는 거죠. 해석되지 않는다는 거. 대표적으로 이제 비인칭 주어가 쓰이는 상황은 시간, 날씨, 거리, 명암, 요일, 상황 등을 나타낼 때, 그리고 대표적으로 좀 자주 출제되는 빈출 구문이니까 좀 알아두세요. It seems that 혹은 it appears that, happens that 형태로 잘 쓰인다고 나와 있죠. 역시나 해석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어요. 가조이시랑 마찬가지죠. 자, 중학교 이제 내신고사에서도 많이 빈출되는 구문이니까 좀 알아두세요. It seems that, it appears that 이하에는 that은 접속사이기 때문에 뒤에 문장이 따라 나옵니다. 뭐뭐인 것 같다, 뭐뭐인 듯하다 라고 해서 89번 문항이랑 그리고 92번 문항에서 그 구조가 사용되는 게 보일 거예요. 방금 제가 얘기했던 대로 대절 이하에는 문장이 사용되고 있어요. The medicine 주어 나와 있죠? 그리고 helps 동사 나와 있죠? It seems that the medicine helps his recovery. 그러니까 뭐 대디아인 것 같아 보인다 이 뜻이 되겠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괄호 안에 있는 표현인데 중학교에서 다루는 내신에서는 이 seems 대절이 다른 구문으로 대체될 수 있을 때 어떻게 바뀔 수 있느냐를 항상 물어보는 문제가 집중적으로 많이 출제가 돼요. 거기에 관련된 부분은 이제 제가 여기서 따로 한 번 더 설명을 할게. 우선은 위에서 다뤘던 대로 이 셈스택 구절은 바로 밑에 있는 거 공식으로 좀 바꿔서 쉽게 보여드릴게. 어떻게 대체할 수 있냐? 대절 이하의 주어를 문장 주어로 바꾼 다음에 주어 플러스 주어에 따라서 이제 단순지, 복순지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복수면 씀이겠고 단수면 심스를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대체 구문은 대절 이하의 주어 플러스 씀 혹은 sims 플러스 투부정사. 투부정사에서 데리고 나와야 되는 동사는 대절 이하에서의 바로 그 동사를 데리고 나오면 돼요. 그래서 the medicine 나왔죠? seems to help his recovery 이렇게 대체하는 표현이 내신고사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빈출되고 반드시 서술형 평가로 출제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냥 흘러 넘기면 절대 안 돼. 그러면 내가 이제 물어보고 싶은 거는 92번 문장으로 가면은 it seems that 구문에 부정형 형태가 나와 있죠. 시제는 과거 시제고 그러면 한번 이거를 자체적으로 방금 우리가 같이 했던 주어 seem to 동사원형 구문으로 바꿔오세요. 그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머지 90번부터 시작해서 96번까지 케이스에서 이 시 전부 다 비인칭 주어로 쓰이는데 자 어떤 용례, 시간인지 날씨인지 거리인지 명암인지 요일인지 상황인지를 옆에다가 반드시 가로 열고 어떤 상황으로 쓰이고 있는지를 적어 오세요. 가장 기초 단계에서 중요한 점은 너무 쉽다고 자만하지 않고 꼭 상황별로 어떻게 쓰이는지 눈으로 재확인한다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95번 문항에 보시면은 It appears to me that 구문이 하나가 나오거든. 여기서 appears to me 구문이 appear to 뭐 to me는 이제 누구누구에게 전명구라는 거 있지만 수식어구야. 원래는 it appears that입니다. that 이하인 것 같아. 나에게 있어서 잊지 마세요. Susan has lost her temper. lose one's temper라고 하는 거 요것도 좀 재밌는 뜻을 가지고 있는 수거인데 화를 내다 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 temper는 성질, 화라는 뜻을 갖고 있어. 그래서 성질, 화, 성미를 잃다 라는 거니까 화를 참지 못하고 터뜨렸다 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비인칭 주어는 간단한 부분이니까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이제 미리 옆에다가 판서를 해두긴 했는데 오른쪽에 한글 문서에 보시면 80 이제 8번의 비인칭 주요 구문 중에 방금 제가 seems to 동사 원형 구문 위주로 좀 설명을 했는데요.
88번 구문도 반드시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빈출되는 구문이니까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구조를 선생님이 일부러 옆에다가 미리 정리를 해놨거든. 확인해봐. 88번 구문. 자, 뭐뭐 하는데 얼마큼의 시간이 걸렸다. 목적어가 투부정사 하는데 이만큼의 시간이 걸리다라는 구문이야. 당연히 중학교에서 서술형 평가 문제로 많이 나오고 고등학교에서 이어져서도 역시나 많이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자, 이제 서술 배치 방식은 이 플러스 takes 목적어 시간 투부정사. 다시 한번 정리하면 목적어가 해석 순서 투부정사 하는데 이만큼의 시간이 들다, 걸리다 라고 해석되는 구문입니다. It takes 목적어 시간 투부정사. 동일 구문으로 대체할 때 이렇게 대체하는 구문을 역시나 중학교에서는 서술형 평가 문제로 출제를 해요. It takes 시간 for 플러스 목적어. 원래 목적어였던 것이 여기로 변화가 되고요. 그리고 투부정사 그대로 내려옵니다. 이렇게 어순배열 구조가 바뀌더라도 해석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 이때 take는 시간이 걸리다, 든다, 노력이 든다 이런 뜻으로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자, 비인칭 주어 그래서 대표적으로 중요 구문들에 대해 설명을 했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과제를 꼭 수행해야 해주세요. 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거의 이제 2강의 마지막 부분으로 우리가 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바로 수식받는 주어에 대한 얘기가 돼요. 수식받는 주어라고 한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그동안 되게 열심히 수식, 즉 modifier에 대해서 참 열심히 많이 얘기를 했죠. 기억나죠? modifier라고 한다면은 수식어를 의미한다고 했던 거.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설명할 때 영어가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는 수식어가 많아지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이제 이번 2-6에서 다루는 거는 수식을 받는 주어라고 해서 주어와 동사 간의 거리가 멀어짐으로 인해서 수일치가 어려워졌을 때 과연 너가 거품구, 즉 수식어구를 빼어내고 진짜 주어를 찾아서 동사랑 수일치를 시킬 수 있는가 하는 여부를 너가 그 스킬을 알 수 있느냐. 이게 잘 훈련돼야지만 고등학생까지 넘어갑니다. 자, 수식어구라고 한다는 말은 주어랑 동사 간의 거리를 멀게 하며 주어를 수식하는 수식어구라는 말은 제가 기억날 거예요. 주어에 나올 수 있는 단어의 품사는 오로지 명사밖에 없다는 거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주어랑 동사가 이제 기존에 어 항상 뭐 많이 봤던 문장처럼 뭐 I am Sam 이런 식으로 붙어 나오면 행복한데 이런 식으로 이제 주어와 동사 간의 거리가 멀어지게 만드는 주된 요인은 바로 주어인 명사를 수식해주는 수식어구가 등장하면서 사이가 멀어진다는 뜻이거든. 자, 정리. 그럼 주어인 명사를 수식해줄 수 있는 거는 품사적으로 누구밖에 없었죠?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건 영어에서 누구밖에 없지? 네, 바로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건 영어에서 형용사밖에 없어. 근데 형용사 기존에 알던 happy, pretty, kind, nice, good 같은 게 안 보이고 most exciting, without vision 같은 게 보여. 여기서 이제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형용사 외에도 형용사 취급을 할 수 있는 게 기존에 뭐 배웠죠? 준동사에서 아마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도 동사가 형용사 기능을 하기 때문에 명사를 꾸며줄 수 있다라고 배웠었고 그리고 분사의 ing 그리고 분사의 ed 분사는 쌤이 뭐라 그랬죠? 네, 분사는 바로 동사를 가지고 형용사를 만들어주는 게 분사라고 쌤이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럼 우리가 알고 있던 게 변형 형태의 형용사가 두 가지 격과 존재했는데 지금 97번과 98번에 한번 확인해 볼게. 이거는 알던 거야. 현재 분사가 뒤에서부터 앞으로 명사 꾸며줘. The day most exciting for kids. 이거는 또 거품구 안에 또 거품이 되겠죠. 수식이 되겠지. 자, 아이들의 가장 신나는 날, 현재 분사가 뒤에서부터 앞으로 명사를 꾸며줘. 혹시 기억나나요? 분사, 즉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분사 있죠? 분사는 형용사랑 마찬가지로 명사를 꾸며주는데 만일 잊지 마세요. 아주 중요한 케이스
자, 출제가 많이 되는 요소 다시 한번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원래 형용사가 기본적으로 명사를 수식하는 위치가 어디라고 했었는지 기억나? 음, 네, 형용사는 기본적으로 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 위치는 항상 앞이에요. 앞입니다. 근데 형용사든 분사든 어쨌든 모든 형용사적 성질을 갖고 있는 것들 중에 분사랑 기본적 형용사 이 두 가지 것들은 뒤에서부터 앞으로 형용사를 수식해 줄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 즉 97번과 같은 케이스에서 뒤에서부터 앞으로 명사를 꾸며줄 경우에는 사이에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된다 그랬던 거 기억나시나요? 네. 이미 언급이 이제 여기서 한번 교재에서 다루는 부분이라서 제가 오늘은 잠깐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글씨가 좀 좋지 않은 점 양해해 주세요. 자, 그럼 the day which is exciting for Kate. day는 이제 사물이니까 사물은 관계되면서 뭐로 받으라고 했냐면 대시나 which로 받으라고 그랬죠? 그리고 the day는 단수니까 is 이렇게 the day that is most exciting for Kate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야.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뒤에 가서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98번 케이스를 볼게. without vision, without은 전치사고 그리고 vision은 명사죠. 전명구니까 modifier가 됐는데 전명구는 보통은 성분적 기능으로 이렇게 따져봤을 때 부사적 기능도 수행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수식하는 것의 품사가 명사일 경우에는 형용사적 기능도 수행을 해요. 즉 다시 정리한다면은 자, 조금 더 칠판을 깨끗하게 하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부사적 기능과 그리고 형용사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게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명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야. 이거는 꼭 머릿속에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제가 아마 초창기 때도 이거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다뤘었죠. 자, 그래서 98번 문장에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있는데 왜 이게 부사가 아니라 형용사적 수식을 받는 거푸임 수식어가 되죠? 라고 의아해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전명구는 품사적 기능 두 가지 뭐 가지고 있다는 거 정리 같이 하겠습니다. 자, 전치사 플러스 명사. 우리가 보통 전명구라고 하는 이것은 1번 기능, 부사 기능도 수행하고 2번 형용사 기능도 수행한다. 수식하는 것에 따라서. 부사면은 보통은 뭐 형용사나 동사 뒤에 수식을 하겠죠? 형용사 기능을 할 때는 명사 뒤에 있다는 점을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98번 케이스에서 주어인 leader와 is 사이에 주어를 수식하는 기능으로서 들어간 전명구를 부사로 보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 비전 없는 지도자는 형용사적으로 해석이 되잖아. 자, 그렇다면은 자, 한번 스스로 이제 99번 문형서부터 106번 문형까지 스스로 분석을 해 보는데 중요한 건 스스로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99번에 나와 있는 케이스가 아까 쌤이 중요하게 다 강조했던 거 고등학교까지 이어져 나오는 문형이라는 거 바로 이런 형태로 출제가 돼. 응? is랑 둘 중에 하나인데 과연 누가 앞에까지는 주어가 맞는데 거품에다가 수를 일치시키지 않죠? 한번 제대로 된 주어를 찾아내란 뜻입니다. 거품은 즉 수식어구는 빼내란 뜻이야 너가. 100번부터 106번까지 똑같아. 수식어구를 찾아 반드시 묶어주세요. 그리고 주어 동사 사이를 슬래시 표시한 다음에 수일치되는 것들을 너가 눈으로 알아볼 수 있어야 돼. 알아보는 눈을 키우시는 게 정말 제일 중요한 관건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 강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렇게. 자, 그다음 도치된 주어라는 게 나와. 요거는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도치라고 한다는 말은 우리 쉽게 기억을 한번 해보자. 도치라는 말은 설명이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우선은 강조의 이유로 다른 어구, 즉 강조하고자 하는 어구를 의미해. 그것이 문장 맨 앞으로 올 수 있다. 근데 그 중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대상이 만약에 부정어였어. not이나 never 같은 이런 부정어 little, hardly, scarcely, seldom, rarely 같은 것도 준부정어로 쓰이죠. 거의 뭐뭐하지 않는, 드물게 뭐뭐한 이런 뜻을 갖고 있죠. 드물게. 자, 이런 부정어구가 문장 맨 앞에 강조를 위해서 올 때는 주어 동사의 위치가 바뀌는 도치가 일어난다고 나와 있죠. 네. 자, 도치의 종류가 지금 다 나와 있는데
111번은 우리가 얘기한 적이 있어. There is, there are 라고 해서 도치는 제가 난이도가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 순으로 얘기를 할게요. 우선 지금 111번 문항에 나와 있는 유도부사 도치구문 기억나죠? 중학교에서 가장 많이 다룹니다. There is 혹은 there are 도치구문인데 there가 나왔을 때 문장의 주어라 그랬나요? 아니라 그랬나요? 제가. 예. there는 문장의 주어가 아니라 유도부사라 그랬고 is랑 a는 그러면 어떻게 단순지 복순지 수일치하냐? 바로 강조를 위해서 there가 문들어 나왔기 때문에 is는 지금 동사가 먼저 나오고 주어가 뒤에 나오는 순서대로 도치가 됐다는 거. 그래서 자 여기도 보시면은 주어는 no substitute가 주어이기 때문에 단수 취급된 거야. 아마 기억날 거야. 가장 쉬운 게 바로 유도부사 도치구문이었었고요. 도치는 되게 여러 가지야. 하지만 여기 교재에 나온 거 위주로만 좀 처리를 할게요. 두 번째, 부사구 도치구문이 있죠? 부사구는 그냥 말 그대로 그거야. 문장에서 원래 맨 뒤에 있거나 이랬던 부사가 보통 부사 중에서도 장소 부사라던가 아니면 시간 부사구가 되거든요. 강조를 위해서 문들어 나오게 되면 역시 동사 플러스 주어 순서대로 도치가 돼. 자, 이 동사는 비동사든 일반 동사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세 번째, 부정어 도치구문을 좀 얘기를 해볼게. 부정어 도치구문이 이제 지금 중학교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이제 고3까지 본다고 한다면은 도치구문 중에서 제일 많이 빈출도가 높아. 왜냐면 이가 난이도가 조금 높거든. 그 이유가 있어. 방금 전까지 쌤이 동사 주어 도치된다고 했을 때 굳이 비동사랑 일반 동사를 분리해서 얘기하지 않았잖아. 근데 부정어 도치구문은 그게 분리가 돼야 돼. 유일하게. 무슨 말인가? 부정어가 역시 강조를 위해서 문장 맨 앞으로 나올 수가 있어. 그랬을 때 만약에 문장의 동사가 비동사였어. 그러면은 비동사 의문문 만드는 거랑 똑같아. 비동사 의문문 만들 때도 어떻게 했지? 응, 맞아. 비동사를 문장 맨 앞으로 뺐어. 이 뭔지 알고 있죠? 그쵸? 그 다음에 주어가 나오면 돼. 근데 만약에 문장의 동사가 일반 동사였어. 그랬을 때는 일반 동사 있는 문장 의문문으로 어떻게 바꿨지? 예를 들어서 she likes him 이라고 했을 때 이거 의문문으로 어떻게 바꿔? is she라고 해? 아니면 does she라 그래? 그렇지. Does she like him? 이렇게 물어보잖아. 일반 동사가 있는 문장은 비동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조동사 do나 does나 did가 의문문이랑 똑같이 먼저 나오고 주어 플러스 동사 원형 순서대로 가야 돼. 이거는 필기 각이에요. 필기해 주셔야 돼요. 다른 도치 구문들은 동사의 종류 신경 쓰지 않아요. 비동사든 일반 동사든 그냥 동사 주어만 도치시키면 되는데 부정어 도치 구문만 이렇게 비동사냐 아니면 일반 동사냐에 따라서 어떤 순서대로 도치가 이루어지느냐 이거 쉽게 생각하세요. 도치는 말이 어려워서 그래. 겁먹지 마. 의문문 만들어주는 거랑 똑같아. 부정어를 의문사라고 생각해봐. 의문사. 5W1H 알죠? who, where, when 뭐 이런 거 알고 있죠? 의문사 플러스 비동사, 주어 이렇게 했었잖아. 의문사 플러스 조동사, 주어, 동사 원형 했잖아. 뭔지 알고 있죠? Who are you? 라고 하거나 우리가 Who do you think you are? 이런 식으로 문장 만들어줬던 거 기억날 거예요. 그러면 알아보는 게 중요해. 진짜로. 매음은 뭐해? 알아봐야지. 도치구문은 특히나 알아보지 못하면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어. 우리가 천일문을 하는 이유 잘 기억해. 알아보기 위함이야. 자, 첫 번째, little. 여기 나와 있는 거 꼭 필기해 놓으세요. 얘네들은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은 준부정어라고 부릅니다. 적어 놓으세요. 반드시 필기하세요. 노트에다가 준부정어라고 부른답니다. 잊지 마세요. 부정어에 준한다는 뜻이야. 그러면서 빈도부사에도 속해요. 빈도부사에도 속합니다. 그리고 only도 오직 뭐뭐뿐이란 뜻이기 때문에 부정어 종류에 속해. 여기 나와 있죠? 자, 봐봐. 부정어가 문제에 나오니까 조주, 동원 형식으로 나왔죠? 그쵸? 그러면은 108번서부터 114번까지 이 세 가지 유형 중에 어떤 도치인지 알아내세요.
알아내야 한다는 것은 문두에 나와서 누가 도치구문 형식을 만들고 있느냐를 알아봐야 된다는 뜻인 거 알고 있지요? 샘플로 가장 쉬운 거 유도부사 도치구문 나왔지? 응. 나머지 것들은 문두에 누가 나왔고 그 녀석들이 나옴으로써 순서가 어떻게 됐는지 얘기해보자. 114번은 이제 위에서도 다루지 않았던 거긴 한데 또 다른 색다른 도치 케이스거든? 이건 한번 너가 알아와 봐봐. 재밌을 것 같아. 틀려도 상관없으니까 겁먹지 말고 꼭 해와 주세요.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럼 다시 화면을 좀 깨끗하게 만들고 정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레벨업 엑서사이즈는 우리가 전체 배웠던 내용들에 대한 게 나와 있어. 여기에서 각각 어떤 문법들이 나오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구문들에 대한 것들 꼭 암기가 돼 있어야 될 거예요. 자, 우리 그 다음 강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목적어의 이해라고 하는 강을 배우게 될 거야. 미리 한번 어떤 부분을 배우게 될지 읽어와 주세요. 우리가 이미 다 배우고 암기했던 부분이라서 그 다음 강은 조금 쉽게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